본인들 포트폴리오 예비 자산으로 추가하려는 준비들을 블랙록부터 피델리티 할 것 없이 모두가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이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재미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한 거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코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스트들의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뢰도 있게 보고 좋아하는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의 예언대로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에 강세장이 시작될 거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휴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28.5K까지 급등을 하고 현재는 지금 잠깐 숨고르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술적 되돌림을 주고 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아서헤이즈가 당시 6월 달에 했던 발언들이 지금 모두 적중했다. 그래서 아서헤이즈가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에 실제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10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글로벌 리스트들의 자산시장 자금이 서서히 유입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름에 바닥을 쳤다가 여름이 지나면서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것도 적중했고, 헤이즈가 연준이 6월에 금리 인상 중단할 것이고 7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것까지 적중했다. 지금까지 아서헤이즈가 6월 달에 예언한 거는 지금 100% 적중한 상태다. 근데 현재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에 경기 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경제가 지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구인 이직 보고서는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지금 고용시장도 탄탄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연결되는 거 뭡니까? 연준이 더 강한 긴축과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게 된다.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역대급으로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아서 헤이즈가 본인 트위터에 어떤 발언을 해줬습니까? 은행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레버리지와 비선형 위험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은 채권을 판매하거나 IRS에 고정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 스와프에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행 채권을 판매해서 더 많이 매도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반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하락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채권 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돈 찍어서 틀어막는 것밖에 탈출구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암호화폐 강세장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매크로 상황을 보고 아서헤이즈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결국에 이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또다시 돈을 풀 것이고, 그러면 암호화폐 강세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연준이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하고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들 파산 줄줄이 하니까 연준이 꺼내든 카드 뭡니까? 또다시 그냥 돈 찍어내기. 돈 찍어내서 뱅크런으로 급한 불 껐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돈 찍어내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3월 달에 은행들 파산하면서 비트코인 빠졌지만, 이때부터 연준이 BTFP 유동성 공급하고 나서 비트코인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대폭등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채권금리 상승하면 또다시 연준이 급한 불 틀어막기 위해서 유동성 풀어줄 거고, 또 돈 찍어내면 비트코인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서 헤이즈가 하반기에 암호화폐 강세장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또다시 트위터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왔는데,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런 식으로 법정화폐는 스캠이라고 얘기를 했다. 마구잡이로 돈 찍어내고, 위기 오면 돈 찍어내서 틀어막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의 고리. 그리고 미국의 부채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상황.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지금 머스크조차도 사기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명목화폐를 우리는 미리미리 무엇으로 바꿔놔야 됩니까? 비트코인으로 바꿔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투자의 코어에 간직하고 명심하고 있으면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 27K를 가냐 25K를 가냐 이런 움직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방향성이 이미 지금 매크로의 흐름과 통화 시스템의 흐름이 비트코인으로 웃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계속해서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다. 또한 현재 지금 차트의 흐름만 보더라도 연준의 추가 긴축,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직격탄으로 받으면서 폭락하고 있다.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면서, 이 의미는 뭡니까? 결국에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가 위축이 된다 해도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리스크 해칭 자산,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시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니까 경기 침체 시기에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채권
채권 투자해서 채권 지금 싹 다 팔아 제끼고 다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것이다. 아서 헤이지가 말했던 흐름대로 지금 차차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월가의 대형 글로벌리스트 금융 엘리트들이 뭐 준비하는 겁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준비하는 거다. 향후에 침체가 오고 나중에 글로벌 경제 위기 왔을 때 리스크 해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미리 비트코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알려주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비트코인 5K 간다, 10K 간다, 비트코인 사기다, 망한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폭락한다, 내려간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 주지도 않고 올려버립니다. 이때 24K 왔을 때 여러분들이 20K 가면 살게요, 21K 오면 살게요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기회 주지 않고 다 올려서 28K까지 올려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저점 발바닥을 잡겠다라고 계속 타이밍만 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잡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고 모아갈 건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될 때지, 지금 여러분들이 1K 비싸게 사냐 1K 싸게 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 엄청난 힌트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예비 자산이 될 수 있다고 EDXM CEO 자밀 나자랄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예비 자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주식으로만 보유하는 게 아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추가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힌트를 EDXM의 CEO가 밝혔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EDXM은 어떤 거래소입니까? 바로 월가 기관들이 최초로 설립한 월가 기반의 기관 전용, 기관을 타깃으로 한 기관 전용 크립토 거래소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피델리티부터 시타델, 패러다임부터 세카이어 캐피탈, 그리고 우리의 후원자에는 찰스 수업까지 있다. 이런 미국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EDXM 거래소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 이 EDXM 거래소 CEO인 자민 나자랄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시타델에서 실행 서비스 책임자를 역할을 수행했던 글로벌 책임자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SEC에서 주식시장 구조자문위원회의 위원이었다. 여기서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비드 포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피델리티 세계 3위 자산운용사, 2008년부터 브로커 딜러 법무 자문위원이자 최고 법률 책임자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월가 기관들이 어떤 거를 꿈꾸는지, 비트코인으로 뭘 하려는 건지, 본인들 포트폴리오 예비 자산으로 추가하려는 준비들을 지금 일제히 블랙록부터 피델리티 할 것 없이 모두가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올해만큼은 포기하고 떠나고 욕하고 손절하고 가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 공포가 우리의 심리를 지배하는 순간에 용기를 내셔서 구축하고 건설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어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싱가포르에서 결제기간 라이센스까지 취득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확장성을 가져가려는 모습, 그에 따라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PYUSD는 지난 3일 동안 유통량이 5배나 증가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기 전에 누구보다 빨리 미국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PYUSD와 USDC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확장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그에 반해서 반대 세력인 중국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홍콩 가상자산 장외거래 활발, 중국의 긍정적인 영향. 지금 홍콩의 활발한 장외거래 OTC를 통해서 중국의 본토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이 얘기 뭡니까? 지금 장외거래는 보통 기관들이나 대형 고래들이 이용하는 건데, 결국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세력들도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는데, 주기영 대표가 본인 트위터에 바이낸스, BTC, FD, USD 쌍이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 활동을 보였다. 이 FD, USD는 뭡니까? 바이낸스가 미국의 압박과 공격으로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 BUSD를 폐지하고 적극 수용한 게 바로 중국발 스테이블코인 FD, USD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FD, USD의 공급량은 98.5%가 바이낸스 지갑에 보관된다. 바이낸스가 미국의 압박과 공격으로 BUSD를 버리고 지금 FDUSD를 채택했는데, 지금 FDUSD의 거래량이 바이낸스 입금된 금액에 비해서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보다 10배나 더 높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이낸스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FDUSD로 매집하면서 실제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총량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특히 미국의 월가 기관들이 일제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이후부터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저점에 매집하고 수량을 모아가는 축적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질세라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에서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다. 여기서 이미 힌트는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년 다음 사이클, 다음 상승장까지 계속 흔들림 없이 구축해서 준비만 잘 해나가면 된다. 또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EC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제출 관련해서 지원자들과 프라이베이트 미팅,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SEC와 비트코인 현물 ETF 지원자들과 비공개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최종적인 승인에 대한 시기에 대한 논의를 할 거다. 그리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마침내 지금 SEC가 이제 수용하고 참여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스탠스였습니까? 침묵하고 지연하고 결국에 그냥 무지성으로 거부했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다. 이게 시사하는 점 뭡니까?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월가 기관들과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정식 자산으로 수용, 제도권으로 수용은 이미 수면 아래에서 차근차근 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경거망동할 게 아니라 그냥 배에 힘 딱 주고 계속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미 어차피 정답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공화당 강경파와 민주당 협공 속에서 미국의 권력 서열 3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 미 하원 의장이 해임됐는데 이 임시 의장 자리에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대표적인 인물 맥켄리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이 위치에 앉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맥켄리가 지금 임시 의장 자리에 앉았다는 거, 그리고 맥켄리는 굉장히 크립토의 친화적인 인사입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를 굉장히 싫어하고 게리 겐슬러를 퇴출시키려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임시 의장 자리에 앉았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또 리플 가격에 영향을 줬던 SEC의 리플 판결에 대한 중간 항소를 지금 토레스 판사가 기각을 해버리면서 정식 재판 내년 4월에 열릴 때까지 약식 판결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유지한다. SEC 니네 기각하는 거 우리 안 받아줄 거야. 지금 쐐기를 꽂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적어도 내년 4월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번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했던 것처럼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것에 못을 박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홀더 분들도 지금까지는 리플이 리또속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리플 약식 판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코인이라는 거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BIS 국제결제은행 임원이 중앙은행 암호화폐 주류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 특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인지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얘기 뭡니까? 크립토 지금부터 우리도 수용할 준비해야 된다. 근데 BIS는 어떤 집단이냐? 이 국경 간 결제 표준을 선정하는 그런 기구가 바로 BIS다. 어떻게 보면 연준만큼 전 세계적으로 파워가 있는 국가 결제 표준 설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다. 근데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현재는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ISO 2002로 국경 간 결제 표준이 바뀐다. 모두 일시적으로 ISO 2002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ISO 2002의 기구들에 보면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SEC의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 뉴스가 뜨고 나서 BIS 중앙은행 암호화폐 주류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 이미 그들은 우리가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이미 다 우리가 그냥 대중들이 보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밑에 숨어있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봐야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것을 봐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홀딩 중인 구독자님들, 홀더 분들도 어쨌든 지금 토레스 판사가 기각했기 때문에 리플도 내년 판결까지는 지금 기조대로 계속 유지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리플은 지금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도 결제 기간 라이센스를 지금 취득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 국경 간 결제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크립토 허브의 중심지이자 대표적인 금융의 중심지다. 근데 여기를 지금 리플이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득했다라는 거,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을 10개에서 10,000개 이상 보유 중인 이 고래들이 특히나 이 9월달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고 약세를 보였을 때 엄청나게 많은 축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무서워서 손절하고 팔고 욕하고 떠났을 때 고래들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축적을 했다는 거, 이 부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사실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시장은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가 저점이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글 트렌드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최고치면서 이런 식으로 단기 홀더들의 비율이
최고치일 때 비트는 언제나 고점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구글 트렌드 관심도가 지금 최하, 그리고 단기 홀더들도 지금 역대급으로 최저 수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사도 중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 강세장까지를 봤을 때 지금은 무릎 아래에서 우리가 저렴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아케처님 저는 너무나 무섭고 겁이 많아가지고 진짜 확실할 때, 확실하게 강세장 컨펌이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개만 보십시오. 단기 홀더 실현 가격, 단기 홀더 실현 가격이 지금 현재 이 구간입니다. 지금 단기 홀더 실현 가격이 27.8K, 이 구간 위로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강세장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과 또한 추가로 200주 이동평균선, 지금 200주 이평의 저항을 받고 있다. 근데 이번 주 주봉이나 다음 주 주봉이 200주 이평 위로 확실하게 종가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강세장의 시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 그리고 200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하는지 그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조금 더 확실한 자리에서 용기를 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실시간 대응 방안 궁금하시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셔서 실전 투자에 대한 도움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치였습니다.